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아주 중요한 결정, 바로 반수에 대해 속속들이 밝혀보겠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대학 합격 통지서는 끝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네, 바로 그 고인이 한국 교육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전 방식, 반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반수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반은 대학생, 반은 재수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일단 등록은 해놓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다니는 대학을 일종의 보험, 뭐랄까, 심리적인 안전망으로 삼고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수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배수진을 치는 재수랑은 달라요. 혹시나 두 번째 시도가 잘 안 되더라도 나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이게 정말 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반수라는 게 다 똑같은 반수가 아닙니다. 저마다 장단점이 확 갈리는 세 가지의 뚜렷한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과감하고 극단적인 방법, 바로 학고 반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1학기에 등록만 해놓고 학교는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학사 경고를 받고 그걸 빌미로 휴학을 한 다음에 수능 공부에만 올인하는 방식이죠. 물론 장점은 확실해요. 재수생처럼 1년 내내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한 학기 등록금, 그거 고스란히 날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 반수에 실패해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그럼 평생 학사 경고 기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보편적인 전략, 휴학 반수입니다. 이건 1학기까지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2학기 때 정식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능 준비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훨씬 안정적인 방법이죠. 1학기 학점도 챙기고 대학 생활의 낭만도 살짝 맛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점은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신입생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공부하려던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변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험난한 길입니다. 무휴학 반수. 이건 말 그대로 휴학 없이 1년 내내 대학 수업을 다 들으면서 틈틈이 수능 공부까지 병행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슈퍼맨이 되어야 가능한 길이에요.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만약 실패해도 리스크는 가장 적지만 솔직히 대학 공부랑 수능 준비 둘 다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둘 다 놓칠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기도 해요. 자, 표로 정리해보니 한눈에 들어오죠? 결국 이겁니다. 공부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돈과 학사 기록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성을 택하고 부족한 시간을 쪼개 쓸 것인가? 시간, 돈, 위험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반수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 선택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책을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신입생 휴학이 가능한가? 이 규정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결정해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1학년 때는 어떤 이유로든 휴학을 아예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휴학 반수라는 선택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더 위험한 학고 반수나 무휴학 반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반수에 성공해서 새로운 대학에 합격했다면 반드시 2월 말까지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자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중 학적이 돼서 최악의 경우 양쪽 학교 입학이 모두 취소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껄끄럽고 힘든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현실은 꽤나 혹독할 수 있습니다. 학업적으로는 F학점을 메꿔야 해서 뒤처지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진 동기들 사이에 끼기가 어색해지죠. 무엇보다
나는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최종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우리 학교 학칙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기본기는 탄탄한데 그날 시험만 망친 건지 아니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약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정말 디테일하고 빡빡한 계획표부터 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반수를 경험했던 한 학생이 남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죠. 만약에 리스크가 가장 큰 학고 반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으로 걸어두는 학교는 등록금이 저렴한 곳으로 선택해서 혹시 모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반수는요, 아무에게나 맞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이미 실력은 충분한데 시험의 압박감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들, 그리고 뚜렷한 목표와 강한 자기 통제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반수는 플랜 B라는 안전망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확고한 플랜 A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